레스 레븐슨 선생님의 제자 중에 데이비스 호킨스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을 따르는 그 그룹도 있어요. 의식혁명 그룹이라 그래가지고 그 독서 토론을 통해서 어떤 종파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분은 아마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약한 건가 그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근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아주 좋은 말이 있었어요. 책에도 점수를 매길 수 있다 이렇게 등급을 정했어요. 사실 이것도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제가 막 이렇게 말을 했더니 학생들한테 공부를 시켜놓고 학력고사를 봐가지고 또는 월말고사, 기말고사, 뭐 학년말고사를 봐가지고 성적을 이렇게 매기지 않으면 학력이 어느 정도, 얘가 어느 정도 배웠는지에 대해서 분간해 볼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저는 교직을 41년 8개월이나 하고서 퇴임했지만 그런 의문점이 많이 들어요. 요즘에 와서 더 많이 듭니다. 얘가 학력은 높아. 도덕책에 나와서 손님이 오면 차를 대접하고 나갈 때 배웅을 하고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하고 뭐 이런 그 문제가 나오면 다 써요. 답을 다 맞히는데 자기는 그렇게 안 해. 알기는 아는데 학문적으로만 아는 거지 실천을 안 해요. 그런 것에 대한 공부는 또 문제는 있다고 생각해요. 학력은 하여튼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학력조차도 모르니까. 학력하고 인성하고 이런 걸 다 재는 잣대가 없어요, 지금. 근데 저는 제안합니다. 그 드래곤볼이라는 그 만화 영화에 나오잖아요. 안경을 하나 딱 쓰면 그 스카우터라는 안경이에요. 그걸 보면 저쪽에 사람이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 점수로 계산이 나와. 베지터라는 거기에 그 아주 굉장히 강력한 적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은 2만인데 자기는 5천밖에 안 돼. 그럼 그 친구한테 걸리면 죽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피해 다녀.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저 사람이 학력은 어느 정도 되고 인성은 어느 정도 되고 그런 걸 볼 수 있는 스카우터라는 지금 뭐 구글 글라스가 거의 가깝게 갔지요. 그래서 야구 투수가 공을 세게 던지면 어떻게 들어가면 이게 스트라이크인지 아닌지 이 스트라이크 존에서 어딜 맞췄는지 다 보이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 시대가 온다면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이 영역이 어느 정도 되고 빛은 어느 정도 되고 진보는 어느 정도 상태에 갔는지 다 알게 됩니다. 그런 시대가 오면 거짓 스승이 싹 사라질 수밖에 없게 돼요. 아무리 자기가 뭐 화려한 옷을 입고 그놈하게 멋지게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영역이 없으면 그냥 아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시대가 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데이비스 호킨스 박사님이 책에도 점수가 있고 물론 성경책이나 불경책이나 이런 건 굉장히 점수가 높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 무슨 인문학 책들이 또 그 다음을 차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수준의 수필집이나 에세이나 뭐 이런 것들이 또 그 차지할 것이고 뭐 이런 등급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주 저질 책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책은 등급이 엄청 낮을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책 점수를 다 매겨놨어요. 그분들은 그런 걸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점수를 매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시고 실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천점까지 0점에서부터 천점까지의 이 차이를 두고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일 낮은 수준의 사람의 생각이 뭐냐면 20점밖에 안 돼. 1000점 중에 20점입니다. 엄청 낮은 거죠. 굴욕적인 수치심입니다. 30점인 건 약간 비난받을 때의 생각과 제의식을 가질 때가 30점이랍니다. 50점짜리는 절망에 어린 무기력한 마음, 절망 속에 있는 무기력한 마음, 이게 50점이라고 합니다. 1000점 중에 50점이 엄청나게 낮은 거죠.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점수로 따져보면 완전 지옥 수준이죠. 75점은 짙은 후회를 가진 슬픔. 요게 75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슬픔에서 해방돼야 되겠죠. 연부를 하기 전에, 수행을 하기 전에 마음부터,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고 조심, 마음을 조절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조절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조심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100점은, 그럼 천전 중에 100점은 뭘까요? 바로 근심과 두려움이 100점 수준이에요. 100점 만점에 한 10점 되는 거죠. 천점에 100점이니까. 그 정도가 근심과 두려움이 10점 정도 되는 점수라는 것입니다. 125점은 뭐냐? 갈망과 욕망의 어두운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욕망을 가져가지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 있잖아.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또 남을 미워하고 화가 치솟는 마음은 150점입니다. 어떤 분은 화를 내는 것이 아주 멋있고 정당하고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큰 착각입니다. 150점밖에 안, 1000점 중에 150점, 100점 만점에 15점밖에 안 되는 아주 저급한 생각이라는 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긍정적인 생각과 용기를 내는 건 어느 정도일까요? 그것도 200점밖에 안 돼요. 100점 만점 중으로 치면 20점 되는 것입니다. 그럼 25점짜리는 뭐냐? 신뢰를 바탕으로 한 중용을 갖는 거 있죠. 중용의 마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을 탁 택한 아주 공평무사한 그런 정신이 이 25점짜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310점짜리는 무엇인가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자발적으로 나서서 남을 돕고 봉사하는 정신을 갖는 것. 이게 310점짜리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잘못을 과감하게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포용하는 것. 이건 350점짜리예요. 350점짜리 마음은 포용력을, 남의 허물을 잘 용서하고 자비심을 갖는 것, 용서를 잘하는 것. 이게 350점짜리입니다. 다음 400점은 어떤 걸까요? 이해를 통한 이성적인 생각 습관. 이해를 잘 해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것을 400점 상태라고 말합니다. 자, 보통 몇 점 이상이 좋은 점수일까요? 1000점 만점 중에 500점 이상이면 아주 좋은 점수라고 합니다. 500점짜리는 뭐냐? 신에 대한 큰 존경심을 갖는 것과 신이 끝없는 사랑과 고요하고 청정한 마음이 바로 500점. 신에 대한 큰 존경심을 갖는 것이 500점이라는 것입니다. 귀의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럼 540점은 어떤 거냐? 신이 끝없는 사랑의 고요와 청정한 기쁨의 바다에 빠지는 것. 기쁘게, 아주 기쁘게 생각하는 것. 신을 생각하기만 하면 기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540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600점은 신의 축복 어린 평화 속에 녹아드는 거죠. 이건 뭐 굉장한 수준이죠. 그리고 700점부터 1000점까지는 언어 이전, 순수의식, 완전히 깨달음의 경지를 이분은 이렇게 평가했어요. 700점부터 1000점 사이로.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명상을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어떤 수행을 하게 되면 그냥 저절로 이런 상태가 온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훈련해야 돼요. 이렇게 하게끔.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조절한다. 마음을 조절한다는 뜻이잖아요. 조심이란 뜻이.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을 하면 그 생각한 것이 말로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정말 500점 이상의 신에 대한, 부처님에 대한 아주 공경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말을 하는 것도, 다른 사람하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남을 배려하고 아주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표정에 벌써 드러나죠. 그런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인데요. 생각을 이렇게 바람직한 생각을 하도록 하고 말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 행동도 정말 선한 행동을 하고
사람에서 인사도 아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 번의 인사, 한 번에 악수할 때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성껏. 대인관계의 황금률이 뭡니까? 내가 해준 대로 상대방도 나한테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아주 정중하게 그 사람을 대접해주면 그 사람도 나에게 정중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대인관계의 황금률입니다. 그래서 생각도 같이 따라가야만 연불도 진보한다는 사실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